전업주부 같은 워킹맘이라서 일도 하고 아이한테 소홀하지도 않아 어느 정도 제 생활에 만족하고 있답니다. 원래는 회사 다녔는데 애 낳고 프리랜서로 전향해서 일하는 중이에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꽤 잘 들어와서 그건 감사한데 여태 가정생활이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예전부터 지극한 효자랑은 살지 말라고 했죠. 저도 그런 효자 중에 효자랑 사느라 정말 지쳤답니다. 마마보이랑 사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니 솔직히 내 새끼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잖아요. 애는 그래도 내 속에서 나왔으니 그렇다 쳐도 가장이라는 남편이 마마보이라 그 뒷바라지 하느라 속이 다 썩어 문드러졌어요. 그러다 최근에 이혼하면서 다시 안정감을 찾았어요. 제가 겪어보니까 우리 아들, 우리 엄마 하는 집안이랑은 아예 엮이지 않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할 때는 그게 눈에 잘 보이나요? 그냥 사람이 마냥 좋아 보여서 결혼하기로 했죠. 남편은 홀어머니 밑에서 여동생이랑 같이 지냈어요. 제가 친정엄마한테는 미리 사위될 사람이 사실 아버지가 안 계시고 홀어머니 모시고 살았거든. 밑에 여동생 한 명 있고 식구끼리 여태 의지하고 잘 살아왔나 봐. 보면 인물도 좋고 성격도 좋아서 아버지 안 계시는 건 크게 흠이 안 될 거야 라고 귀뜸했어요. 아무리 제가 좋다고 해도 친정에서 이 부분으로 문제 삼을까 걱정했거든요. 처음에는 친정에서 조금 걱정하긴 했지만 남편을 만나보니 서글서글하고 효자 노릇도 잘해서 다들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물론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는 뭔가 쎄하긴 했어요. 긴장한 상태라 시어머니가 한 말을 다 기억하지 못했지만 뭔가 귀에 딱 거슬리는 말을 하긴 했거든요. 이제 결혼하면 한 식구니까 잘 지내보자. 내가 남편 없이 애들 키웠지만 부족하게 키우진 않았어. 앞으로 남편 잘 챙겨야 되고 애도 꼭 낳고 특히 아들은 꼭 낳아야 된다. 그리고 어른 모시는 걸 알아야 돼. 우리 집은 제사나 명절 차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기본은 지켜줬으면 한다. 뭔가 시어머니는 지금의 시대와는 동떨어진 부담스러운 말을 해서 걱정이 됐지만 지방에 사는 분이니까 옛날 사고방식을 가진 것 같아서 그냥 그러려니 했죠. 예전 분들은 우리랑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요. 근데 남편도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약간 느낌이 좋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항상 시어머니한테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뭐든 다 말해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이러면 효자다운 모습을 보인 것까지는 좋아요. 다만 저한테 우리 엄마가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잘 받들어야 돼. 부모를 잘 공경해야 애 낳아도 애들이 배우지 않겠어? 어른 모시고 사는 걸 알아야 나중에 우리한테도 잘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등 좀 과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어요. 그래도 뭐 사람이 워낙 좋아 보였고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이 없으니 결혼하면 딱 좋겠다 생각했죠. 우리 친정에도 잘할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고요. 어른 잘 모시려고 하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결혼했는데 신혼집은 서울에 있었어도 친정도 가까운 경기권이라 자연히 친정 부모님이랑 왕래가 잦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친정에서 워낙 이것저것 해주시는 걸 좋아하시다 보니 저희를 불러내서 맛있는 거 사주시고 갈 때 꼭 반찬도 챙겨주시곤 하셨죠. 그때마다 남편은 은연중에 우리 엄마도 이런 거 좋아하는데 우리 엄마도 이런 거 잘 드시는데 같이 드셨으면 좋겠다. 언제 한번 모시고 오면 좋겠는데? 라고 혼잣말로 자꾸 중얼중얼 거리더라고요. 그렇게 친정 부모님 만날 때마다 항상 시어머니를 생각했고 처음에는 진짜 부모님을 잘 챙기는구나 하고 좋게 봤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 말이 너무 부담스러웠고
굳이 제가 듣는 데서 얘기해야 하는 건가 싶어 좀 거북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도록 시어머니한테 고기도 보내고 옷도 사서 보내고 나름 잘 챙겨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친정 부모님을 자꾸 보는 걸 점점 불편해했죠. 대놓고 싫어하는 건 아니었지만 장인어른 장모님 너무 자주 보는 거 아니야? 꼭 이렇게 매번 봐야 돼? 주말에 우리도 좀 쉬어야지. 라면서 은근히 친정 부모님을 그만 뵀으면 하는 티를 내더라고요. 사실 친정 부모님을 자주 뵌 것도 아니고 몇 달에 한 번 보는 거였어요. 근데 시댁에는 둘 다 바빠서 명절 때만 가니까 그게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남편은 우리 엄마랑 합가하는 건 어때? 그러면 장인어른 장모님이랑 다 같이 편하게 볼 수 있지 않겠어? 솔직히 장인어른 장모님만 자주 보는데 우리 엄마도 슬슬 챙겨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엄마는 혼자 사시는데 더 잘 챙겨야 되니 합가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자꾸 짜증나게 굴었어요. 저는 솔직히 합가하는 게 내키지 않았어요. 예전처럼 무조건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시대도 아니고 저도 직장인인데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당신이나 나나 바빠서 어머님 올라오셔도 혼자 계셔야 될 텐데 왜 합가 얘기를 해?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그리고 요새 누가 어른 모시고 살아? 그것도 신혼인데 합가 얘기가 나오는 게 이해가 안 돼. 라며 딱 잘라 거절했죠. 남편은 제가 강경하게 얘기하니 연세 많은 엄마 혼자 두기 어려워서 그렇지 내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잖아. 지금 처가에만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으니까 우리 엄마가 마음에 걸리네. 당신 불편하라고 그러는 건 아니야. 여건이 되면 근처에 집 한 채 해드리면 좋겠다만 그게 안 되니까 같이 사는 건 어떤가 싶었지 뭐. 라며 적당히 둘러대더라고요. 저도 좋게 좋게 얘기하며 더 말이 나오지 않게 했어요. 우리 부모님도 어쩌다 한 번 뵙는 거고 시어머니도 가까우면 당연히 그 정도는 봤을 거야. 나도 어머님 신경 쓰는데 서로 효도 잘하면 되잖아. 합가 얘기는 하지도 마. 나는 합가하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 제가 선을 딱 그어버리니 그 이후로 남편이 당장은 합가 어쩌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조금씩 합가 의사를 내비치긴 했죠. 그때마다 제가 방어를 잘하긴 하지만 점점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서로 엄마 아들하는 게 좀 과했다 뿐이지 결혼 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로 일에 집중하고 나름 알콩달콩 지내다가 아이가 생겼답니다. 사실 계획한 것보다는 좀 늦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이가 빨리 찾아와 준 덕분에 남편하고 이것저것 계획도 세우고 아기용품 사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저는 막달까지만 회사에서 일하다가 프리랜서로 완전히 전향하기로 했어요. 물론 말이 프리랜서지 원래 다니던 회사에 출근만 안 하고 재택근무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게다가 제가 재택으로 일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래처 몇 군데에서도 몸조리 다 하면 연락하세요. 일 챙겨드릴 게 많아요. 안 그래도 개인적으로 의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출근 안 하신다니까 눈치 안 보고 맡기면 되겠네요. 라고 다 비슷한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먼저 일 맡긴다고 전화해 주시니 얼마나 고맙던지. 출근도 안 하고 집에서 몇 군데 일을 하니까 앞으로도 더 편하겠다 싶었어요. 근데 아기 낳을 때쯤 되니 남편이 또 합가로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예 잊어버리고 있던 문제라 갑자기 말을 꺼내니까 당황했죠. 남편은 우리 엄마 혼자 시골에 사셔서 걱정되네. 우리 애 낳으면 여기서 애도 봐주고 당신 밥도 챙겨주고 하면 서로 편하지 않을까? 당신도 애 낳고 몇 달만 쉬다가 바로 일한다면서 그러면 애 보기도 힘들지 않겠어? 암만 집에 있다고 해도 우리 엄마가 시골 사셔서 애 잘 보시니까 부탁드려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웬 말도 안 되는 소린지 갑작스럽게 또 합가 얘기를 하니까 짜증이 났어요. 가뜩이나 막달이라 몸도 무겁고 잠도 잘 못 자서 힘든데 또 시어머니 모시고 살자는 말을 하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근데 화낼 힘도 없어서 내가 저번에 합가는 안 된다고 했잖아. 친정엄마 가까이 사시는데 뭐하러 어머님을 굳이 올라오시라고 해. 차라리 애기 돌봐주는 건 우리 엄마가 더 편해. 내가 편해야지. 어머님 오시면 난 또 마음 불편하지. 내가 오히려 수발 들어야 될걸. 난 몸조리 편하게 하려면 어머니 안 모시는 게 나아. 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죠. 원래 성격 같으면 불같이 화내고 버럭버럭 했을 텐데 아기가 태어날 때가 돼서 그러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꼭 참고 적당히 포기하게끔 얘기했어요. 근데 시어머니까지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남편한테 무슨 말을 들으신 건지 아니면 시어머니가 남편을 찌른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한테 전화하면서 합가를 당당하게 요구하더라고요. 예, 요새 시대가 변했다지만 시부모 모시고 사는 게 당연한 거다. 내가 손주도 봐주고 집안일도 도와주면 좋지 않어. 그리고 나도 서울 한번 살아보면 좋을 것 같다. 평생 촌에서 나고 자라 서울살이 한 번 안 해봤는데 너희 덕에 나도 서울에서 한번 살아보자. 저는 시어머니 전화를 받을 때부터 불안했는데 제가 여보세요? 라고 하자마자 본론부터 꺼내는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무작정 시어머니한테까지 안 된다고 하거나 화를 낼 순 없잖아요. 그래서 또 구구절절 이야기하면서 적당히 둘러댔죠. 어머님, 친정이 더 가까우니까 친정 부모님이 오며 가며 필요할 때 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집도 비좁아서 애 낳으면 어머니 계실 공간도 없어요. 너무 죄송하지만 같이 지내기는 어렵다 보니 애 낳고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서운하신 거 알지만 여건이 이래서 죄송한 말씀만 드리게 되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 기준에서 시어머니는 좀 고지식하고 옛날 사고방식을 가져도 말은 통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좋게 얘기한 거였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끈질겼어요. 아니 나 혼자 올라가는데 집 한 칸 다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왜 내가 있을 공간이 없다는 거냐? 정 방이 없으면 거실에서 자면 되겠네. 그냥 나랑 사는 게 싫으면 싫다고 하지. 뭘 그리 빙빙 돌려 말해. 아무튼 정 같이 사는 게 부담이면 애 돌잔치 할 때까지만이라도 같이 지내면 되지 않냐? 나도 서울 구경 해보면 안 되냐? 그때가 대충 애 낳기 2달 전이었는데 시어머니 말에 들으니 아직 때도 안 됐는데 진통이 오는 것 같았어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대충 잘 둘러대며 거절했죠. 생각보다 말이 안 통하는 분이라 잘못 얘기하면 더 시끄러워질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 너무 죄송하네요. 하지만 정말 같이 지내기는 어려워요. 애기 좀 키우고 나서는 어머님 서울 구경 많이 시켜드릴게요. 당장 넓은 곳으로 이사하기도 어려우니 죄송하지만 단기적으로도 모시고 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대로도 시어머니랑 계속 설전을 벌였지만 제가 철통같이 방어하니 시어머니가 알았다, 안 올라간다, 됐냐? 하면서 또 끊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정말 시어머니고 뭐고 번호 싹 차단하고 다시는 안 보고 싶었지만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싶어 참았죠. 그리고 남편한테는 당신 합가 얘기 또 하면 이혼할 줄 알아? 다음에 또 어머니 모시고 살자고 할 거면 이혼할 각오하고 얘기해. 안 그러면 입 열지 마. 나 안 그래도 막달 다 돼서 예민한데 다른 데 신경 쓰게 하지 마. 그리고 효도는 각자 하자고. 나 당신한테 친정 부모님 챙겨달라, 모시고 살자는 말 안 하잖아. 당신 어머니는 당신이 챙겨드려 라고 딱 잘랐어요.
지금 더 단호하게 해두지 않으면 어물쩡거리며 자꾸 합가 얘기하고 우리 엄마가 어쩌고 할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왜 그렇게 매정하고 모질게 얘기해? 우리 엄마가 젊어서 고생하셨으니 같이 모시자는 게 그렇게 잘못됐어? 당신 그렇게 나쁜 사람인 줄 몰랐네? 친정에 하는 거 반만 우리 집에 해도 내가 합가 얘기를 꺼내겠냐고? 라며 도리어 제 탓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이가 없었지만 더 논할 가치가 없어서 대꾸도 안 했죠. 대신 눈으로 쌍욕을 하니 남편이 좀 깨갱하더라고요. 제가 강경하니 남편도 더 밀고 나가지 못했고요. 그렇게 합가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아기 낳은 뒤부터 남편 태도가 점점 달라지더라고요. 밖에서 딴짓을 한다 그런 건 아니었는데 점점 저한테 소홀해지기 시작했고 시어머니한테 더 보란듯이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애도 있는데 우리 가정보다는 시어머니부터 챙기기 시작했죠. 시어머니도 남편을 일부러인지 진짜 필요해서인지 자꾸 찾기 시작했어요. 시댁은 대구에 있는데 만약 시댁이 서울이랑 좀 가까운 거리였다면 남편이 매일같이 시댁에 드나들었을 것 같아요.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시어머니가 어디 가고 싶은 데가 있으면 꼭 남편한테 택시비를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몰랐는데 시어머니랑 통화하는 소리를 듣고 알았죠. 엄마, 택시 불러달라고요? 알았어요. 어플로 부르면 되니까 어디 가고 싶은지 말씀하세요. 비용은 제가 다 내면 되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들 뒀다 뭐예요? 이럴 때 저도 아들 노릇하면서 사는 거죠. 남편이 통화하는 소리를 들으니 그제서야 왜 카드값이 자꾸 많이 나오는 건지 알겠더라고요. 어느 순간 평소보다 몇십만 원 이상 결제해야 되는 거예요. 암만 생각해도 생활비가 더 늘어난 건 없고 애한테 들어가는 건 사실상 제가 다 책임지고 있던 터라 남편이 돈을 더 낼 일이 없었거든요. 알고 보니 남편이 시어머니 자동차 없다고 택시 태워드리느라 돈을 많이 썼고 그게 한 달에 3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심할 때는 50만 원 정도도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애한테는 그 정도 돈도 안 쓰고 집 생활비도 제대로 안 보태면서 시어머니한테는 택시비로 그만큼 돈을 쓰는 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차 없는 어른 모시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억지로 합리화했죠. 하지만 시누이까지 남편한테 달라붙는 거예요. 남편이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면 네 엄마 계좌로 돈 붙여드릴 테니까 필요한 데 쓰세요. 라며 돈을 척척 보내니까 시누까지 돈 달라고 하더라고요. 옆에서 봐 하니 시어머니가 옷 필요하다, 친구 만나야 한다며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돈 달라고 하던데 그걸 시누이가 보고 배웠네요. 시누이는 남편한테 자꾸 나 엄마 모시고 병원 가야 되는데 올 때 점심이나 사 먹게 돈 좀 보내주면 안 돼? 나 알바해도 얼마 못 버는 거 알잖아. 교통비만 해도 감당이 안 되네. 좀 부탁해. 라며 시어머니 핑계대고 돈을 받아내더라고요. 통장 내역 확인하니 10만원, 20만원씩 시누이한테 턱턱 보내는데 전 그것도 이해되지 않았어요. 각자 집에 잘하는 건 좋지만 뭐 그런 것까지 다 챙겨주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건 아니지 않나 싶어서 남편한테 조목조목 따졌어요. 여보, 암만 해도 시어머니나 시누이한테 돈 보내는 게 너무 많은데 그리고 택시비가 많으면 50만 원까지 나오잖아. 이렇게 사소한 거 다 해주는 건 좀 아니지 않어? 지금 당신 생활비도 제대로 안 보태지? 애한테 필요한 것도 내가 다 충당하잖아. 우리한테는 소홀하면서 시댁만 챙기는 건 말이 안 되지. 당신 가장이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제 말에 남편은 도리어 성질만 냈어요. 아니, 우리 엄마가 혼자서 저렇게 멀리 계시는데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뭐가 아니다 너무하다 하는 거야. 당신은 장모님 옆에 붙어 지내니까 내 입장 모르잖아. 심지어 내가 옆에 계신 장모님한테도 밥 사드리고 다 하는데
우리 집에는 왜 못해? 저는 남편이 저렇게 나오니까 더 짜증이 치밀어 올랐어요. 우리 엄마는 애도 봐주시고 도와주시니까 보답하는 거지. 그리고 막말로 친정에 당신 한 달에 밥 한 끼 사드리면서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솔직히 어머님 우리한테 해주시는 것도 없고 손주 한번 제대로 안 챙겨주시는데 무슨 돈을 매번 그렇게 많이 보내. 아가씨도 중간에서 뭔데 자꾸 외식해야 된다고 돈을 달라고 하냐고.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제가 있는 그대로 이것저것 따지니까 남편은 도리어 저를 계산적이라고 몰아세우더라고요. 당신 왜 이렇게 계산적이야? 어떻게 가족끼리 그럴 수가 있어? 엄마랑 동생 둘만 사는데 안쓰러운 생각도 안 들어? 그리고 우리는 젊고 당신도 버니까 내가 엄마 살아계실 동안 잘해드리는 건데 그게 그렇게 아까워?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면 그때 내가 생활비 더 보태면 되잖아. 남편이 괜히 성질만 내는 꼴을 보고 있으니 뭔가 일이 크게 잘못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무작정 뭐라고 할 수만은 없었고 시어머니한테 대놓고 따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참다 시누이한테 직접 연락해서 아가씨, 앞으로 외식하고 싶으시면 본인 돈으로 하세요. 돈 달라고 그만 연락하시고요. 들어보니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 식사할 돈 없는 거 아니잖아요. 다음부터 필요한 거 알아서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죠. 하지만 신우이는 남편하고 똑같이 제 탓만 했어요. 아니 새언니 진짜 염치 없네요. 제가 지금 언니 역할, 며느리 역할 대신하는 거잖아요. 고맙다고 얘기는 못할 망정 꼴랑 10만원, 20만원 보낸 것 같고 생트집을 잡아요. 갑자기 연락해서 무슨 말 하려나 궁금했는데 이딴 식으로 돈 갖고 연락할 거면 다시는 전화하지 마요. 신우이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고 저는 이때도 정말 뒷목 잡고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대구 사는 시어머니랑 신우이 때문에 제가 생활비도 거의 다 충당해야 하죠. 뻔뻔하게 돈 요구하는 걸 그냥 잠자코 있으며 참아야 하죠. 도대체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제가 애 낳고도 프리랜서로 자리 잡았으니 다행이었지. 안 그랬으면 진짜 손가락만 빨면서 살아야 됐을 거예요. 이렇게 시달릴 거면 차라리 그냥 대구에 내려가서 지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야 남편이 매번 나도 처가에 잘해주잖아. 내가 사위노릇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할 거 다 하면서 우리 엄마 좀 돌봐드린다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레퍼토리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렇게 자꾸 남편이 시댁에 돈 붙이고 정작 우리 가족은 나 몰라라 하니까 이건 뭔가 아니다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솔직히 애만 아니면 이혼을 진지하게 고려했을 정도로 심각했죠. 애 얼굴을 보면 차마 아빠 없는 가정에서 살게 하는 건 아니다 싶어 참았지. 안 그랬으면 그때 바로 헤어졌을 거예요. 그렇게 소리 없는 전쟁과 갈등이 지속되던 때 남편이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것도 갑자기 뜬금없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 다음 달부터 울산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아. 늦어도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동안 당신이 애 어린이집이랑 학교 좀 알아봐줘. 부동산도 다녀오고 내가 알아볼 시간이 없어서 부탁 좀 할게. 처음에는 갑자기 통보식으로 얘기하니 상황 파악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벙 쪄서 가만히 있으니 남편이 내가 갑자기 발령받아서 그래. 나도 회사에서 정해준 대로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 그래도 조건은 더 좋아졌으니까 당분간은 계속 울산에서 일해야 될 것 같아. 오래 있더라도 다시 서울 올 기회가 되면 올 거니까 일단은 내려가자. 라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소식이라 걱정이 됐어요. 뭐야? 왜 갑자기 지방 발령이야? 당신 회사에서 무슨 일 있는 거야? 혹시 잘릴 거 발령받은 걸로 대체하는 거 아니지? 당장 그만둬도 내가 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에 일자리 새로 구하기도 어렵잖아. 혹시 문제 있는 거면 솔직하게 얘기해줘. 그래야 대책을 세우든 하지. 제가 걱정스럽게 얘기하니까 남편은 웃으며 그런 거 아니라며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일은 무슨, 나 승진해서 발령받은 건데. 우리 회사는 울산에서 시작한 회사잖아. 월급도 올랐고 직급도 올랐고 다 좋은데 뭐. 근데 하필 관리하는 데가 그쪽이라 옮겨야 되는 거야. 그게 좀 걸리네. 애 성격상 갑자기 다른 데로 옮기면 힘들어할 텐데. 남편 말대로 애 어린이집이며 앞으로 학교 보낼 것도 걱정이었고 당장 집 처분도 걱정이라서 고민이 많이 됐어요. 솔직히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 게 여러모로 이점이 많잖아요. 울산도 큰 도시지만 교육에 있어서는 어느 도시든 서울 쪽을 따라오긴 어렵긴 하니까요. 그리고 집이 팔려야 울산에 집을 마련해도 휘청이지 않을 텐데 요즘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서 여러모로 걱정이 많았어요. 그러다 남편이랑도 상의해보고 친정부모님하고도 상의한 끝에 처음에는 남편이랑 저 둘만 집 팔아서 울산에 내려가 살기로 했어요. 애는 당분간 친정에 있으면서 어린이집 다니고 제가 주말마다 올라와서 보기로 했죠. 친정 엄마도 애가 내 성적이고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이사하면 적응을 잘 못할 것 같다.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 집에서 지내는 게 좋을 거야. 네가 안 가는 게 더 낫긴 한데 내려가야 되면 자주 올라와서 챙겨주면 되지 않냐. 힘들어도 차 끌고 올라와서 돌봐주면 되지 싶다. 라며 둘만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애가 친정에서 지내는 걸 불편해하지 않고 지금은 어린이집에서 나름 적응한 상태라 둘만 내려가는 게 낫겠더라고요. 물론 저 없이 애만 놔두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고민이 됐어요. 그리고 남편이 다시 서울로 발령받을 수 있는 건데 집을 섣불리 파는 것도 좀 아니다 싶었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당신 혼자 내려갔다가 애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아예 울산으로 온 식구가 모여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암만 해도 아직 애가 어린데 나 없이 친정에 맡겨두기가 그래서 학교 들어갈 때는 어차피 새로 적응해야 되니 몇 년만 둘이 여기 이러다가 내려가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했어요. 남편도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그래 당분간은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 나야 혼자 가도 대구랑 가까우니 우리 엄마랑 동생 자주 보면 되고 애 혼자 놔두고 둘 다 내려가긴 좀 그렇겠지. 일단 그렇게 하는 걸로 하자 라며 제 생각에 동의했어요. 근데 남편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 혼자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지 않아? 나 혼자 가면 돈 벌러 가는 건데 애 성격이 좀 내향적이어도 이런 일도 겪어봐야지. 다 같이 내려가자. 저는 갑자기 뜬금포로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왜 갑자기 다 같이 내려가자고 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니 남편은 가족끼리 뭐하러 떨어져서 지내. 그냥 같이 사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잘 지내야지. 내가 부동산에 집도 내놨어. 일단 울산 집은 구했으니까 여기서 집 팔리면 집값 싹 내고 은행에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 쓰자. 라며 아예 혼자 결정하고 통보를 해버리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딱 대구에 있는 시댁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어떤 생각으로 다 같이 내려가자고 하는 건지 알 것 같더라고요. 다 내려가면 아예 시댁에 들락날락하며 지금보다 더 챙겨주겠죠. 저는 혼자 생각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차라리 끝까지 안 내려가고 친정집에서라도 버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만약 남편이 혼자 내려가서 지내면 시어머니랑 신우가 아주 작정하고 돈 달라고 할 것 같았어요. 돈 귀신들이 들러붙어서 남편 뜯어먹느니 차라리 제가 귀찮더라도 내려가서 중간 역할을 잘해야겠다는 판단을 내렸죠. 그래서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불러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어머님도 우리 울산 내려가는 거 아셔? 어머님도 좋아하시겠네. 대구랑 가까워지잖아. 제 말에 남편은 갑자기 발끈하더라고요. 또 우리 엄마 이야기야? 당신 설마 울산 가기 싫다는 게 우리 집이랑 가까워서 그런 거야? 아,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어쩜 시어머니랑 가까워지는 것도 싫다고 그러냐? 저는 남편 태도에 황당해서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시댁 때문이라고 했어? 우리 애 때문이라고 했잖아. 적응을 잘 못하는데 갑자기 사는 데며 어린이집이며 싹 다 바뀌면 얼마나 힘들겠어? 라고 퉁명스럽게 대꾸했죠. 하지만 남편은 괜히 애 핑계 대지 마. 시댁 가까워서 싫다는 거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신 그러는 거 한두 번이냐고. 진짜 징글징글하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싫어? 라며 저를 몰아세웠어요. 아니야, 아니라고. 나도 내려가는 거 찬성이야. 부동산에서 연락 왔길래 집 팔 거라고 말했어. 애도 혼자 놔두기 어려우니까 다 같이 내려가자. 제 말에 남편은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뭐? 진짜? 당신 정말 내려가서 같이 지내는 거 괜찮은 거야? 우리 가족 다 같이 내려가서 살아도 괜찮아? 남편이 계속 놀라서 몇 번이나 묻길래 저는 계속 그렇다고 했죠. 어차피 거기서 평생 지낼 것도 아니라며 괜찮아. 전세금 빼서 내려가 지내는 건데 이번 주말부턴 슬슬 짐 정리해야겠다. 당신도 자꾸 내 마음은 삐뚤게 생각하지 말고 어머니께도 말씀드려놔. 제 말을 듣고 남편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남편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댁에서도 아무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게 정말 이상했어요. 식구가 전부 울산으로 내려간다고 하면 당연히 어머님이 좋아하실 것 같았거든요. 근데 시어머니는 이런 방구도 없었죠. 시누이조차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죠. 어머님, 저희 이사 가는 소식 못 들으셨나요? 아범이 울산으로 발령 받았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내려가기로 했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심드렁하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래, 이야기는 들었다. 아범 따라 다 같이 내려와 지낸다며? 그건 생각 참 잘했어. 가족끼리 다 같이 사는 게 맞지. 아범 혼자 내려가면 얼마나 쓸쓸하겠어. 너희끼리 오손도손 잘 살고 돈 잘 벌고 하면 된다. 저는 시어머니가 자꾸 남편한테 이것저것 요구하는 걸 차단하려고 네, 이제는 제가 내려가니까요. 무슨 일 있으시면 아범 말고 저한테 연락 주세요. 아범은 출퇴근하고 저는 집에서 일하니까 제가 도와드리기 더 좋을 거예요. 라고 말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니다. 내가 너한테 뭐하러 연락해. 또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일 없다. 이사 준비나 잘해서 내려오거라. 알았지? 우리 이쁜 손주도 잘 챙겨주고. 라며 대충 넘기려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찌됐든 이제 제가 중간 역할만 잘하면 되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도 대충 네 어머님 이사 준비 끝내면 대구로 한번 내려갈게요. 라며 영혼 없는 말을 건넸죠. 근데 시어머니가 대구? 아, 아니다. 너희 살림이나 잘 챙기거라. 뭐하러 오냐? 그냥 너희끼리 잘 지내. 라며 얼버무리는 거예요. 이때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일부러 일을 시키려고 불러댈 것 같았는데 오히려 제가 가는 걸 꺼려하는 것 같았어요. 어쨌든 제가 좀 불편해서 그러는 거겠거니 했고 저는 이삿짐 싸느라 계속 바쁘게 지냈어요. 출발하기 이틀 전에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했는데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뭔가 이상하다는 게 확 느껴졌어요. 시어머니가 연락이 안 되니까 남편한테 우리 이틀 뒤면 내려가는데 어머님은 알고 계셔? 왜 전화를 안 받으시지? 내가 전에 다 같이 내려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당신이 한번 전화해봐 라고 했죠.
근데 남편이 자꾸 대답을 회피하고 얼버무리는 거예요. 아니, 바쁜 일이 있으니까 전화를 안 받으시겠지. 뭐 나중에 통화하면 되잖아. 급한 일도 없는데. 저는 남편 태도도 이상하고 시어머니가 연락이 안 되는 것도 이상해서 계속 꼬치꼬치 물었어요. 혹시 또 무슨 일 벌인 거 아니야? 왜 말을 안 해? 내가 이제 울산 내려가면 시댁 일은 나를 통해서 해. 알았지? 당신 혼자 뭐 해드리려고 그런 일은 절대 없게 했으면 좋겠어. 암만 각자 효도한다지만 부부끼리 기본적인 건 얘기해야지. 제가 단호하게 얘기하니 남편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당신이 우리 엄마 챙길 일은 없어. 우리 엄마도 곧 이사 가시거든.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인가 싶었죠. 뭐? 이사? 어머님이 어디로 이사 가시는데? 아니, 이사처럼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나한테 말 한마디 없었어? 설마 울산으로 오시는 거야? 뭔데? 무슨 소린데? 저는 합가 얘기가 나올까 심장이 철렁했어요. 합가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남편 입에서 나온 소리는 정말 뜻밖이었어요. 울산은 무슨, 우리 엄마 서울에서 지내고 싶다 하시는데 서울에서 한번 살아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셔서 관악구 쪽으로 집 알아봐 드렸어. 살면 얼마나 사시겠어? 돌아가시기 전에 서울 한번 지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급하게 결정한 건데 이제 말해서 미안해. 저는 합가 소리는 아니어서 다행이었지만 갑자기 서울로 올라오신다는 게 이상했어요. 아니, 어머님이 무슨 돈이 있으셔서 서울까지 올라오셔? 대구에 있는 집 팔아도 이사하는 건 힘든 거 아니야? 서울 집값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관악구면 집값이 꽤 나가지 않아? 물론 강남보단 덜하겠지만. 남편은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안 그래도 우리 집 한 돈을 다 빌려드렸어. 서울에서 살아보고 싶으시다길래 원 들어드리고 싶더라고. 평생 지방에서만 사셨는데 서울에서 좀 살아볼 수도 있지. 나중에 내가 서울이나 경기권으로 발령받으면 우리 엄마 사는 집에 애하고 당신하고 같이 들어가 살면 되잖아. 그러면 돈 돌려받은 거나 마찬가지고 그때 집 시세 오르면 우리한테는 더 이득이지. 이건 완전 개소리였죠. 저는 이제 와서 또 합가가 웬 말이야. 그리고 지방 가서 살 집은 무슨 돈으로 구해? 아직 계약금만 치렀지 나머지는 한 푼도 못 줬잖아. 집 한 돈으로 울산 집값 치르기로 한 거 아니었어? 왜 돈을 시어머니한테 드려? 당신 제정신이야? 뭘 어떻게 보려고? 라고 소리를 꽥 질렀어요. 저한테 상의도 없이 돈을 빌려드렸다는 것도 어이가 없었고 나중에 결국 시어머니 모시고 살자는 소리니까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안 그래도 남편은 돈을 모으는 스타일이 아닌데다가 시누이가 사고 친 거 계속 갚느라 돈도 별로 없었어요. 사실 시누이가 다단계면 뭐 돈에 눈이 돌아가서 이상한 짓만 하고 돌아다녔거든요. 변변한 직업도 없이 돈만 갖다 쓰니 세상 물정도 모르고 사기꾼들한테 된통 당했죠. 근데 그걸 또 남편이 갚아준 거예요. 그러니 제가 시댁 일이라고 하면 눈에 불을 켜게 되고 예민하게 굴 수밖에 없었죠. 이걸 친구들한테 얘기하겠어요? 친정에 얘기하겠어요? 그냥 제가 속으로 삭히면서 뒷수습만 했죠. 남편은 그걸 알아도 모른 척했고 시댁 식구들은 알 턱이 있나요? 알았어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무책임한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의 짝짝꿍이 아주 환상적인 수준이라 저 혼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생활비도 제가 거의 다 충당할 정도였고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시댁에만 돈을 갖다 주고 집에서는 소홀했거든요. 근데 남편은 제 말에도 남일 보듯 하며 지방 집값은 싸잖아. 그러니까 대출 받으면 되지. 우리 둘이 맞벌이 하니까 대출금 금방 갚을 수 있을 테니 걱정할 거 없어.
안 되면 당신이 좀 갚아주고 공동명의하면 되잖아. 대충 그렇게 되는 대로 살면 되지. 뭘 그렇게 걱정해. 나중에 결국 서울 엄마 집이 우리 집 되고 그럼 우리 재산 더 불어나는 건데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장 우리 살 집이 없는데 무슨 소리야. 계약금만 걸었다고 다 우리 집이야? 대출이 애들 장난이냐고. 너같이 무책임한 놈은 나 처음 봤다. 대출을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딨어. 대출 받는다 쳐도 네가 갚는다는 것도 아니고 나보고 갚으라고? 이건 진짜 선 넘었다. 너같이 경제관념 없이 살고 마마보이로 사는 놈하고는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 그래, 이혼이 급하지 돈이 급하겠어. 우리 이혼하자 라고 던졌어요.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도끼 눈을 뜨더니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어요. 뭐? 우리 엄마한테 좀 잘해드리고 필요한 거 챙겨드린 것 같고 이혼하는 게 말이 돼? 그리고 내가 무책임하다고? 내가 처가에 잘해준 거며 우리 식구들 챙긴 거면 못한 게 뭐가 있어? 집 알아볼 때 대출 받는 거 당연한 거잖아. 누가 대출 없이 집을 구해. 엄마한테 돈 그냥 드린 거 아니고 빌려드린 거니까 더 이득인데 그 계산도 안 돼? 남편이 방방 뛰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애보기에 창피하지도 않나 싶을 정도였어요. 저는 그 모습에 내가 저런 거랑 살면서 애를 낳았나 싶어 헛웃음이 나왔죠. 계속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며 앞으로 우리가 더 돈 많아진다, 이득이다 그러는데 말이 되나요?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수발해야 할 거고 돌아가신들 우리가 아니라 남편 재산이 많아지는 거겠죠. 대충 보아하니 시어머니가 쿡쿡 찌른 대로 하는 것 같은데 마마보이도 저런 마마보이가 없었어요. 매번 우리 엄마, 내 엄마 타령만 하고 모질이 여동생만 챙기면서 가장 노릇은 못하는 건 필요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너 혼자 지방 내려가. 나는 지방에서 못 살아. 아니, 너 같은 거랑 못 살아. 난 애 데리고 친정 가서 편히 쉴 테니까 넌 혼자 지방 가서 밥 해먹고 빨래하고 신우 뒤치다거리하고 시어머니 챙기고 다 해. 알아서 살아봐 라고 비꼬면서 툭툭 던졌죠. 제 마음을 돌릴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남편은 너 말을 왜 그렇게 싸가지 없게 해? 그리고 내 말에 틀린 것도 없고 잘못된 것도 없는데 왜 자꾸 남의 성질머리를 건드려? 네가 날 가장으로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 라며 자꾸 핀트에 어긋난 말만 하더라고요. 전 뭐라고 하든 이혼할 거라는 결심은 굳혔고 구구절절 대답할 필요성도 못 느꼈어요. 그래서 난 이혼 생각 변함없고 예전부터 마음먹었던 거야. 네가 하는 행동 보니 진짜 같이 못 살겠다. 시어머니한테 준 돈 중에서 내 몫은 다시 돌려줘야 될 거야. 이 집도 내가 대출 거의 다 갚은 거 알지? 기록 다 있으니까 재산 분할하면 내 몫이 더 많을걸? 변호사 알아보고 소장 접수할 테니까 너도 억울하면 변호사 선임해봐. 그래봤자 내가 이길 테지만 라고 제가 할 말만 해버렸죠. 그리고 애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밤이 늦어 애랑 자고 다음날 바로 친정 가려고 했는데 밤중에 남편이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꾸 소리가 거슬려서 짜증이 나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 시어머니랑 통화 중이더라고요. 엄마 말대로 지방 발령 신청해서 내려가게 됐는데 저 사람이 이혼하자고 그러잖아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더 일이 꼬였어요. 지방 가서 좀 살다 보면 저 사람은 서울 사람이라 지방 생활 못 견딜 거고 그럼 그때 다시 서울 쪽으로 발령 신청하면 엄마랑 합가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혼하면 어떡해요?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징징거리며 얘기했고 시어머니가 뭐라 달래는 것 같았는데 고지 듣지 않는 것 같았어요. 엄마, 난 진짜 지방 가서 일해야 되는데 엄마 때문에 난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잖아. 당장 집 구한 것도 아니고 친한 분한테 물어보니까 다 서울에서 일하려고 하는데 왜 내려가냐고 다음에 언제 올지 계약도 없다고 하던데
엄마 때문에 이게 뭐예요? 남편이 소리 지르는 걸 들으니 저 정도로 엄마 하는 놈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텐데 하고 후회가 됐어요. 물론 시어머니 말만 잘 듣다가 저렇게 된 건 꼴사납고 통쾌했지만 저런 게 내 남편이라는 게 창피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전 더 이혼 결심을 굳혔죠. 더 미룰 것도 없이 변호사부터 선임하고 상담받고 바로 소장 접수했어요. 친정에는 어떻게 얘기하나 고민하다가 일단 친정 엄마한테 사실대로 다 털어놨죠. 당장 애 데리고 친정에 들어가야 했으니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친정엄마는 넌 왜 그걸 이제서 말해? 네가 그런 취급받고 살았다는 거 생각하니 치가 떨린다. 이 서방은 사람이 어쩜 그런데? 효자라고 좋게 봤더니 너나 우리를 무시하면서 살았을 거 아니냐. 당장 짐 싸서 들어와. 네 아빠한테는 내가 잘 얘기해둘게. 잘못하면 네 아빠 성질머리에 무슨 짓 할지도 모른다. 라며 제가 안심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저도 제 신세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싶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만 했어요. 일단 이혼은 해야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 같았어요. 이혼 소송 결과는 당연히 제가 승소할 수밖에 없었고 남편은 집 대출금도 적게 갚았지 시댁에 꼬라박느라 가장 노릇도 안 했고 아이 양육에도 참여한 게 없어서 저한테 집 한 돈 3분지 2나 들어와야 됐어요. 여기에 제가 남편이랑 시어머니한테 위자료 청구까지 해서 되는 대로 돈을 싹 받아냈죠. 남편은 자기가 불리하니까 아니 뭘 그런 걸 갖고 이혼을 해. 시어머니 모시는 거 갖고 이혼하자는 여자는 세상 천지에 너밖에 없을 거다. 내가 처가에 한 거 생각하면 넌 그럼 안 되지. 라며 자꾸 엉뚱한 소리만 했어요. 저는 당연히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고 시어머니는 이사간 집을 바로 처분해야 됐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원이었던 서울살이는 몇 달도 못 가 끝나버렸어요. 시어머니는 억울했던 건지 저한테 어딜 여자가 이혼 운운하고 시애미한테 돈 달라고 소송을 걷냐? 내가 어떻게 구한 집인데? 너 때문에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했잖아. 너만 가만히 있었으면 됐는데 왜 일을 이렇게 키워?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겁날 것도 없었고 징글징글해서 더는 엮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저기요, 앞으로 전화하고 자꾸 욕하고 그러면 모욕죄로 고소할 거예요. 라고 하니 깨갱했던지 다시 전화가 오질 않았어요. 남편도 저한테 계속 여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다시 생각해보자. 애도 있는데 이렇게 헤어지자고? 라며 매달렸지만 이미 게임은 끝났죠. 제가 애랑 살면서 남편한테 양육비까지 받아내서 그나마 막힌 속이 좀 뚫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계속 잘못했다, 다시 합치자고 하고 있지만 더 그 말 듣기 싫어서 변호사 통해 얘기하라고 하고 차단해버렸어요. 처음에 저런 모습을 못 봐서 이 고생을 했나 싶었지만 나중이라도 손절하고 탈출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들리는 소문에 시누이가 남편이 돈 갚아주니 또 시어머니 명의로 훔쳐다 재테크하다 억대 빚을 졌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죽으려고 하고 시어머니는 맨날 술만 마신다는데 남의 눈에 피눈물 난 사람들이 잘 살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지금 저는 친정에서 애랑 살고 계속 일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이제는 저도 전 남편처럼 내 부모님 생각하고 잘 모시고 애도 반듯하게 잘 키우려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